자, 이번 시간에는 빈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9쪽입니다. 빈곤은 여기 뭐라고 쌀라쌀라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빈곤은 간단하게 말해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가난해서 살기 불편한 거. 그걸 빈곤이라고 하고요.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 구분하는 거가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은요. 색깔 바꿔서 해볼게요. 절대적 빈곤은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즉 절대적 빈곤선에 미달하는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선이라는 거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라고 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돈이 꼭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최저생계비로 발표하는데, 그 최저생계비만큼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절대적 빈곤층인 거예요.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임의로 설정한 기준선이고요. 이거는 그 사회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동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질수록 상대적 빈곤의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빈곤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계층 구조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상층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층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을 상대적 빈곤 개념에 넣어서 상대적 빈곤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 자료에 설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절대적 빈곤율 설명 있죠, 여기. 절대적 빈곤율.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소득을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소득을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중위소득이 뭔지 그 개념을 또 아셔야겠죠?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에 따라 일렬로 배치하여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위소득을 뭐랑 헷갈리냐면요. 평균소득이랑 헷갈려요. 근데 평균이 아니라요. 가장 가운데 있는 녀석의 소득이 얼마냐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체계적이진 못하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나라의 인구가 9명이에요. 9명 여기 그려볼게요. 9명. 자, 가장 돈을 못 버는 사람은 100원을 벌고요. 그 다음에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그 다음에 만원, 100만원, 10억, 100억. 이렇게 소득을 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100원 벌 때 어떤 사람 100억 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중위소득이 얼마일까요? A나라의 중위소득. 중위소득을 평균소득으로 착각하게 되면 이걸 다 더해서 9로 나누겠죠. 그러면 대충 하면 이 나라의 중위소득은 한 11억쯤 되는구나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중위소득은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렬로 줄을 딱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놈이 누구예요? 가장 가운데 있는 놈? 얘죠? 가장 가운데 있는 놈의 소득인 5천원이 A나라의 중위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의 상대적 빈곤층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중위소득의 50%가 2,500원이니까 2,500원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요 4명이 상대적 빈곤층인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 기준, 상대적 빈곤 기준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 표를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09년, 2010년, 2011년만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이고. 자, 그래프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잘 그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2009년,
2010년, 2011년 이때 상대적 절대적 빈곤을 먼저 그려볼까요? 절대적 빈곤 2009년에 절대적 빈곤 8.1 그 다음에 2010년에 7.1 좀 내려갔네요. 그 다음에 2011년 절대적 빈곤 6.3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쭉 이어보세요. 이렇게 절대적 빈곤율이 변화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 한번 그려봅시다. 상대적 빈곤율 12.2%. 그 다음에 12% 조금 낮아졌네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12.3% 다시 높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쭉 이어봅시다. 요게 이제 상대적 빈곤율 그래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때 전체 인구는 당연히 100%겠죠? 100%를 1000명, 전체 인구가 1000명이다. 1000명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뭐 우리나라를 이제 1000명으로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0%가 1000명이니까 2009년에 절대적 빈곤층에 놓여져 있는 인구는 몇 명이에요? 81명이죠. 81명.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인구는 몇 명이에요? 122명이죠? 그렇죠? 이때 절대적 빈곤층 81명은 상대적 빈곤층 122명에 속해 있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81명까지가 절대적 빈곤이고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122명까지가 상대적 빈곤이니까 절대적 빈곤 81명은 상대적 빈곤 122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마찬가지 2011년에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는 63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는 123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거는 블루로 가봅시다. 자, 이때 이 그려졌던 이 그래프는 상대적 빈곤 기준인 중위소득 50% 선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중위소득 50%가 안 되는 중위소득 50% 아랫부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니까요. 그쵸? 마찬가지로 절대적 빈곤선은 뭐와 같아요? 절대적 빈곤선은 즉 최저생계비 선과 동일하겠죠. 최저생계비 선 기준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2011년에 중위소득이 자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상이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최저생계비의 2배 이상이다. 2011년이에요. 2011년에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 이상이다. 맞는 문장일까요? 틀리는 문장일까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겠죠? 자, 여기 보면 12.3%는 6.3%의 2배가 안 되네. 2배가 안 되니까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2배 이상이다라는 이 문장은 틀렸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틀려요. 왜 틀리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상대적 빈곤선, 이 위에 그려져 있는 상대적 빈곤선 그래프는 중위소득 50% 그래프예요. 중위소득 50% 그래프. 그럼 봐봐. 2011년에 뭐 다른 연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선은 중위소득 50% 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50%보다 적은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그 말을 불려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50%보다 적어. 거기에 2배씩 해봐. 그러면 최저생계비의 2배는 중위소득보다 적은 거지. 얘가? 그 말을 뒤집은 게 이거예요.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 안 가면 저한테 달려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으셔야 돼요. 그쵸? 분명히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5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2배는 중위소득보다 작은 거야. 즉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 2배보다 높은 거지.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의 원인, 도대체 뭐 때문에 빈곤이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요, 개인적인 요인, 그 다음에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책, 그 다음에 사회구조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빈곤 문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빈곤 문화, 여기 보세요. 미래에 대한 계획 부족, 낮은 동기부여, 약한 직업윤리,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결여, 충동자제의 어려움, 약물과 알코올 중독, 도박 및 폭력 등과 같은 빈곤 문화 때문에 한 번 빈곤에 빠진 사람은 계속 빈곤층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빈곤 문화 개념. 대표적인 학자 오스카 루이스가 이제 직접 마을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빈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빈곤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설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반론이 나와 있어요. 빈곤은 정말 운명이고 숙명일까? 하지만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빈곤 문화를 가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적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다른 상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을 따라하려고 하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빈곤 문화라는 것이 하나의 이론으로서 이제 어떤 현상을 읽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긴 하지만 이 이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교과서에서 해설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이제 빈곤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생각할 것들이 많죠. 뒤이어서 이제 복지제도로 가면서 역시 빈곤한 빈곤층을 없애기 위한 복지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